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버닝썬 사건의 김상교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지난번에 이제 2월 말에서 3월 이제 그 한 중순까지 예, 이제 그 경찰 수사를 받고 난 이후에 예,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이 버닝썬 사건이 물타기가 시작되고 예, 예, 이제 연예인 마약 동영상 사건으로 번져가고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3월 18일 날 예, 그 문재인이 그때 동남아 갔다 와서 예, 그렇습니다. 예, 장학선, 장자연, 김학의 사건과 이 사건을 엮어서 네, 강경 대응하라 이렇게 했고 예, 이날 경찰이 이제 형식적으로 이 버닝썬 사건의 승리 등에 예, 유인석 승리 등의 이제 그 뒤를 봐준 예, 윤규건 총경을 그렇습니다. 입건했고 그렇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21일 날 정준영이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3월 22일 날 전직 경찰관 강모 씨, 예, 사실 이 사람 맞습니다. 피렘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좀 알아요. 어떤 사람인지요? 조금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 좀 하세요. 그러니까 전직 경찰관이고요. 강남서 경찰관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강남서 말고 이제 외부 사업체 같은 거 하면서 저도 얼핏 듣기로는 이 사람 밑에서 일했던 이제 사람한테 제가 들었는데 뭐 주식 관련 해가지고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 범죄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뒤를 봐준다라고 그 정도만 얘기 들었고 버닝썬의 이제 메인으로 보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네. 그렇죠. 누가 봐도 버닝썬이 메인이 아니라 네네. 성리나 유인석이 네. 뭐 뒤를 좀 봐주는 네네. 이런 사람 정도로 봐야 되겠죠. 보복성으로 당시에 버닝썬 이슈에 이 사람을 터뜨렸는데 네.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피해를 받은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을 메인으로 이제 언론에서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뭐 누가 봐도 그럴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이제 3월 25일 날 탈세 의혹이 버닝썬에 수사가 됐지만 이것도 뭐 특별하게 결론이 제대로 나지 않고 유야무야 됐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리가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추가 입건됐는데 이거는 또 승리 부분은 예, 나중에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는 빠졌죠, 혐의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시끌벅적하게 해놓고는 나중에 다 빠지고 그 다음에 경찰이 은 거기 그 러메리디안 호텔 네네 맞습니다. 거기 아들이죠. 아들은 아니고 는 이제 르메르디앙이 아니고 버닝썬 대표입니다. 버닝썬 대표고 네네네. 그냥 그 다음에 또 이승현 네. 이승현이 승리 본명이고 승리 부모 네네. 예,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네. 횡령 혐의로 네 지금 입건을 했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로이 킴하고 이제 그 네. 이 에디 킴 등 이런 네. 사람들도 이제 입건이 되고 뭐 이렇게 네. 돼가 나중에 다 빠졌죠 이들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4월 11일에 경찰이 이 횡령 의혹으로 전원산업 이게 르메리디안 호텔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리홀딩스라는 게 유인석이가 예, 하고 맞습니다. 있는 지주회사죠. 예, 유인석과 승리의 이제 등이 이승연을 예. 합쳐서 유리홀딩스. 예, 그렇죠. 유인석, 이승현 네, 합쳐서 네, 유리.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모 전음산업 대표와 승리 유인석에 대해서 횡령 혐의로 이제 입건을 했다. 그리고 이제 이 4월 19일 날 공동 대표를 이 마약 투약 소지로 구속시키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엉뚱한 혐의로 구속시켰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전원산업 회장을 횡령 혐의로 입건하고 4월 25일 승리 섬접대 관련 의혹 성매매 여성 17명을 입건을 했네요. 아, 예. 성매매 혐의가 당시에 좀 여럿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 29일 날 이제 이 최정훈이 가수 FT 아일랜드인가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사람이 이제 또 집단 성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5월 8일 날 승리 유인석이 성매매 알선 횡령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는데 이 둘은 다 기각됐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정훈은 영장이 받아들여지고 구속됐죠. 예, 5월 9일 날. 5월 14일 날 승리에 대해서는 성매매 횡령 영장이 기각됐고 그리고 또 이 2020년 1월 8일 날 예. 서울중앙지검이 상습 도박 외국환 거래법 위반 성매매 처벌법 위반 등으로
성리에 대해서 7개 혐의로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는데 네. 서울중앙지검이 맞습니다. 지검이 네. 이 영장을 청구했는데 네. 또 법원이 또 기각시켰어요. 그렇습니다. 자, 다른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기 전에 네. 성리에 대해서는 왜 영장이 저리 기각되고 또한 이 사건의 핵심 주축이자 뇌물 공여자이자 예. 주요 인물인 유인석에 대해서 예. 또 기각이 됐을까요? 딴 사람들 어떻게 보면 뭐 쟤는 성폭행 이런 악질적이지만 네. 뭐 정준영이나 네. 그다음에 그 또 최종훈은 부수적인 사건이잖아요. 예, 연예계의 맞습니다. 일상적인 부수적 맞습니다.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과 간주어서 연결될 맞습니다. 건수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걔들은 구속되고 중형을 받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뭐 인생 끝났죠. 네네. 근데 성리하고 유인석이는 이 버닝썬이라는 사건에서의 주역인데 네, 이들은 왜 기각이 된다고 봅니까? 일단은 승리와 유인석이 사업을 하면서 유인석은 이제 펀드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었고, 예, 그게 우리가 2부에 이제 주로 이야기를 해볼 예, 거고요. 승리는 이제 엔터적인 역할을 했는데 사실 이제 이 펀드 자금이 어디까지 흘러가냐를 좀 보시면은 저는 이제 이 사람들을 집어넣을 수 쉽지 않다라고 좀 보여졌고 당시에는 그리고 이게 윤총경이 실제로 주식을 가지고 사건모마 대가로 주식을 받았다라는 기사가 당시에 났었어요. 예, 그 이 둘한테가 아니고 네. 다른 그 당시에 이제 조국 사건 수사하다가 네. 벌어진 네. 격가지에 네. 그 격가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네. 이제 주식을 받았다고 나왔죠. 저는 당시 버닝썬 사건 무마에서도 그렇게 봤었어요. 몽키 뮤지엄 사건. 몽키 뮤지엄과 관련해서는 말만 언급됐지. 네네. 실제 주식을 이제 받은 혐의가 법적으로 된 거는 네. 그 윤규건이 네. 이제 그 뭡니까 그 조국 관련해서 네네. 그 이제 격가지 사건에서 네. 등장이 되어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의 네. 다른 어떤 뭐 이 배임 횡령 이런 사건을 네. 알아봐주는 조건으로 네. 주식을 받았다. 뭐 이렇게 돼서 그게 구속 원인이 네. 됐죠. 예. 그런 것 플러스 예. 그리고 이제 저는 당시에 좀 그래도 중요한 정보들을 주시는 분이 이제 2016년도부터 그런 VIP 룸에서 성접대하는 여자 연예인이 이제 성접대하는 영상들을 찍어서 찍어놨다라고 들었었고 이거를 이제 외부 직원들까지 돌려볼 정도였으니까 2016년도부터 그렇게 촬영을 했는데 2018년도에 본인들 가게를 운영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안 찍었겠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 그 남의 가게를 할 때도 네, 그 이제 남하고 이제 뭐 이 아레나 이런 거 할 때도 네, 거기서 VIP 룸에서 찍은 영상을 예. 이거는 뭐 잘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이제 그런 마케팅 회사나 인플루언서 회사를 예.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예. 자회사처럼 거기서 분이 이제 직원분이 얘기를 해주신 건데 예.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여자들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소위 말하는 예. 인터넷 인스타그램 스타들 그 사람들에 대한 가격표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그 안에 대표들한테 이거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접대 가격이라고 했었었고 그 인플루언서 마케팅 회사랑 뭐 정준영, 로이킴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까웠었고 중국 진출을 시켜주는 회사였어요. 그것 또한. 근데 거기서 그 여자 연예인들 그 성접대 VIP룸 성접대 비디오 또한 있었다 했고 돌려봤다고 했었어요. 남직원들이. 그래서 그 여자분이 그런 거에 관련 그리고 그 안에 직원들도 대표급들도 마약을 했기에 그런 거에 대해서 폭로를 하다가 그 여자분도 고소공방이 있었었고 그런 정보를 저한테 당시에 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디오도 분명히 찍어놨을 거다라고 얘기를 네, 많이 네, 윤규건은 큐버스라고 네. 노건 시에나이라는 전 네, 대표한테 네. 경찰 수사 무마 대가 네. 그 수사 알아봐주는 조건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서 넘겨졌어요. 어떻게 보면 벨건 예. 지금 구속이었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때쯤 전후에서 네. 사건이 이제 정권이 짜놓은 각본대로 네네, 비본질적인 애들의 성폭행 사진 이런 부분으로 이제 강하게 하고 네네. 승리는 뭔가 하는 척하면서 윤석이하고는 네. 영장을 기각시키면서 예, 맞습니다. 슬슬 빼주고 예. 윤규건은 봐주려고 이제 애를 쓰는 부분이 보이지요.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은 윤규건을 불구속 기소를 했고 네. 검찰이 이제 윤규건을 이 조국 관련 사건 수사 등을 해가면서 네. 그 격가지에서 네. 이제 노건 시에나이 예. 부분을 이제 발견해가지고 예. 이제
구속을 예, 맞습니다. 시키는 일이 맞습니다. 사후적으로 발생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때쯤에 네. 이제 김상규 씨한테 네. 이제 좌파 언론이 그 네. 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연락이 왔다. 그렇게 말을 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연락이 온 언론이 이제 처음에 정치인 좀 만나보겠지 않겠냐 이렇게 예. 연락이 왔습니까? 같이 이제 만나자 그래서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예. 여기 합정역에서 식사를 했었고 한 식당에서 예. 식사를 했었고 이제 정치인들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자기 이름을 거론을 하면서 얘기를 해봐라 이래서 이 사람이 좀 자기 일을 좀 부각시키려고 정치인들한테 그러는 것이 없지 않아 있어 보였지만 저도 좀 정보들이 당시에 사실 여권 관련 친인척 정치인들 마약 이슈도 들어왔었어요. 근데 이게 좀 유효한 이슈여가지고 왜냐면 마약 사범들 이름까지 정확하게 거론을 하면서 그런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제보가 들어와서 이런 거를 제가 갖고 있으면 좀 힘들고 펀드 같은 자료들도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메일로는 받아놨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정보를 좀 던지고 저는 빠져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했었고 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았었어요. 너무 이제 본인의 일하고는 또 너무 관계가 너무 깊이 멀어지니까. 들어가 예, 버려가지고 이제 제가 다룰 수 있으면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었었고 그래서 플러스랑 그리고 이제 여성 피해자들이 계속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었어가지고 이들에 대한 좀 전수조사를 원했었고 그리고 이제 YG 관련 성폭행 피해자들은 기소 중지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이제 수사 진행을 당시에 뭐 1, 2월 때만 이슈가 됐었을 때만 언론에서 막 다뤘었지 사실 뒷전으로 쳐버렸어요. 이제 정준영 카톡방이 나오면서 윤지호가 나오면서 그래가지고 사실 이분들에 대한 좀 피해 전수조사와 법적 보호를 원해서 국회의원의 힘이 필요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YG 관련 여성 피해자들이 기소 중지가 돼 있었다고요? 네, 아직도 기소 중지가 돼 있습니다. 아, 그 피해자들이 오히려 여성 피해자들이 네, 피해자 기소가 중지돼 있습니다. 기소 중지 네, 상태로 맞습니다. 나는 원래 뭐 사건을 오래 시간 끌어가 네. 허지부지 시킬 때 쓰는 수법이 예, 그렇습니다. 기소 중지죠. 네, 자, 그래 가지고 지금 이제 그래서 그 기자가 소개한 정치인을 만났습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다음 제가 전개가? 그 당시에는 제가 저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고 저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정치인들에 대한 정보도 제가 잘 모르니 그래서 일단은 헤어졌습니다. 헤어졌고 그 며칠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안민석 의원께서 김상규 씨 이래가지고 아 예 이랬는데 그 카톡 그 캡처본 제가 지금도 갖고 있는데 안민석 의원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데 보시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안민석 의원 보좌관이 연락 왔겠네요. 아닙니다. 오마이뉴스 기자한테 연락이 오마이뉴스 왔습니다. 기자가 네. 안민석 의원을 네. 보겠냐? 네. 네. 저를 보기를 원한다 하셔가지고 보시겠냐 이래가지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네. 그게 3월 25일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만났어요? 종로의 예. 경양식 식당에서 예, 만났습니다. 경영식당에서요. 그리고 만나가지고요. 원래는 그 오마이뉴스 기자가 오기로 했는데 그 기자가 안 오고. 기자는 안 왔고요. 예. 그 식당 앞에서 이제 안민석 의원이 오셨고 최순실 씨 이복남매가 오십니다. 최순실이 이복 남매? 네, 그러면 최순실 씨의 이복남매. 엄마가 다른 네, 배다른 남매라고 알고 그 있습니다. 남자. 네, 맞습니다. 아, 그분이 최순실 사건 때 여러 차례 등장이 됐죠. 네, 네. 예, 자기는 뭐 하나도 받지 못했고 쫓겨났다고 뭐 하던. 네, 그분이 예, 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도 거기 같이 다녔구나. 예, 그러면. 무서웠죠 저는. 사실 그냥 너무 다 이름이 제가 저 같은 이제 민간인이 보기 그 양반이 건물인이 채머씨인가 그랬죠, 성이. 아닙니다. 조. 조. 네, 네, 맞다, 그분이- 조겠다. 그분입니다. 예, 네, 예, 예. 그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엄마 성을 따른 분. 네, 그 두 분이 오셨고 그래서 이제 그냥 밥을 먹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안민석 의원이 제 왼쪽에 앉고 이렇게 바로 된 테이블 작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제 왼쪽에 앉고 오른쪽에 이제 그런 그분은 이제 시민단체 지금 시민단체에 계시고 위원으로 계십니다. 최순실 씨 이복. 예. 예. 그 안민석 의원이 만든 국민재산 예. 되찾기 운동본부 네. 예. 조 씨십니다. 예. 네. 예.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그 두 분께서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됐습니까? 그래서 그냥 밥 먹으면서
돈가스를 이제 시켰습니다. 돈가스 시켜 먹었고 너가 이제 상교냐 이래가지고 아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혹시 최순실 씨 이복 남매면 이복 오빠라는 분 아니에요? 최재석 씨? 아닙니다. 조씨라 그래요? 네 본인께서 그 성함 제가 얘기 여기서 예. 해도 될까요? 예. 조용래 씨. 용래입니다. 조용래 씨. 네. 가만히 있어요. 태블릿 PC를 처음 터뜨렸다는 사람 예. 중에 제가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용래입니다. 조용래 씨. 네. 네,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JTBC 그 방송 스포트라이트에도 막 나오고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또 하나의 가족. 최순실의 이복 남매가 아니고 이복 조카. 아 조카입니다. 예, 조카이니까 중이 조씨가 되죠. 예. 이 사람들이 이제 진짜 무서운 사람들인데 제 인생이 여기서부터 이제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 갖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죠. 네. 그래서 이제 안민석 의원께서 저한테 너 많이 무섭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많이 무서웠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좀 조폭한테도 협박도 건달들도 찾아오고 합의 종용도 많았고 뭐 마약 사범이 뭐 죽이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사실 몇 달간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뭐 고생 많았다 이러면서 뭐 등을 이렇게 두들기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제 근데 이제 그냥 다짜고짜 그게 다였어요. 다짜고짜 이렇게 하고 사진을 하나 보여주는데 손바닥만한 사진을 딱 보여주는데 얘 얼굴 기억나니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딱 봤는데 그 최순실 씨 조카 서영덕이 그분 프로필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기억나니 우리가 그분은 무고하니까 여기서 이야기해도 오히려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3월 23일날 그 이틀 전에도 오영훈 의원이 발표를 해가지고 국회에서 발표를 해서 제가 아니라고 하느라 되게 힘들었습니다. 이틀 동안. 한 3일 만에 나타나셔서 또 그걸 보여주니까 그때 하고 난 뒤에네, 그죠? 네네네. 오영훈 의원이 국회에서 폭로하고 난 뒤에. 맞습니다. 한 뒤에 바로 찾아온 그러면 이제 답이 딱 나오네. 이 조영래 씨가 이제서 내 기억이 났어요. 네네. 최순실 씨의 엄마인 그 임선이 이 사람이 최태민이하고 결혼하기 전에 조씨성을 가진 조동찬 씨하고 먼저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조순재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최태민이 만나기 전에 조동찬 씨와 결혼해서 조순재라는 아들을 낳았고 그 조순재의 또 아들이 조영래 씨. 무슨 말씀인가? 그러니까 최순실의 엄마가 딴 데서 난 이복 그러니까 일종의 그 오빠의 아들. 이복 오빠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가 되죠. 그 사람이 조영래 씨입니다. 그러니까 서영덕이 문제가 언급이 되니까 서영덕이 하도 조카잖아요. 최순실이 맞습니다. 언니의 아들이잖아요. 언니의 아들이죠. 그러면 여기에 누굽니까? 서영덕이 언니의 아들이 아니라 언니가 결혼해서 낳은 사람의 아들이지. 언니의 아들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뭡니까? 조영래도 조카뻘이니까 서영덕이와 조영래는 이제 이복끼리 만들어진 일종의 뭡니까? 사촌이 되나요? 뭐 그렇겠네요. 언니의 아들과 이복 오빠의 아들. 근데 최순실 일가 굉장히 싫어하는 걸로. 이 사람은 최순실 일가에서 철저하게 배제가 됐지요. 뭐냐면 최태민이의 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배제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진짜 전개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안민석 의원께서 저한테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이 사람 기억나냐 이래서 의도가 좀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좀 별로였죠 사실은. 근데 이제 아예 그 기억나냐 해가지고 딱 제가 보고 제 최초 폭행자는 이 사람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이제 안민석 의원께서 자세히 봐봐 얘가 너 때린 놈이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두 분이 저를 이렇게 막 양쪽에서 이렇게 주시라고 제가 한 번만 더 봐봐 이래가지고 발표는 이미 했잖아요 대정부질에서. 급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민주당이 편한 상황이었죠. 아무리 봐도 아니다. 맞은 사람이 기라 해줘야 끝나는 상황인데. 제가 저를 폭행한 사람은 제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저는 그렇게 경찰 조서에도 썼고 그 마약에 취한 듯한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 등치는 비슷한 것 같은데 최초 폭행자는 제
보기엔 이 사람이 아니다. 이래서 한민석 의원도 목격자가 많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좀 목격자를 데려와 주셔야 저도 이거 목격자랑 CCTV 증거를 보여주셔야 이거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하고 그렇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도 무분별한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봐봐. 자세히 봐라. 네, 그거를 좀 집착을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비방한 상황이잖아요. 또 국회의원이 보라고 하는 데서 또 보다가 아무리 제가 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딱 그 말 끝나고 또 한마디 하고 이제 가시는데 거기서 그러면은 너 또 자기도 그러니까 거대 권력이랑 싸우면서 TV에서도 그 말씀 몇 번 하시더라고. 저 그 말 똑같이 하시더라고 저한테. 그러니까 베란다를 열고 자면 1층에서 베란다를 열고 자면 누가 들어와서 자기를 죽이는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 맨날 무서워서 깬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사실 그럼 저도 공포감이 조성이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너도 무섭지 않냐 이러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똘똘 뭉쳐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내부 고발자 모임을 다 이렇게 소개를 하세요. 이건 그냥 얘기할게. 그 사람이 얘기한 거니까. 너 서지영 검사 알지? 너 박창진 사무장 알지? 너 노승일 부장 알지? 이래가지고 제가 네, 얘를 알고 있습니다. 이랬는데 너 윤지호도 알지? 이랬는데 윤지호가 그때 엄청 이슈였어요. 윤지호도 알지? 이래서 얘 알고 있습니다. 이랬는데 저는 윤지호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모여. 그래서 내부 고발자들 모임이 있어. 너도 그 자리에 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가 3월 25일이잖아요. 날짜를 정확히 기억을 해요. 4월 1일에 우리 모임이 한 번 더 있어. 그때 너가 그 자리에 와. 이래가지고 예 알겠지. 그때 한번 확인해보고 제가 일단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조용래 위원한테 그리고 너가 억울한 그 경찰 폭행 관련한 거를 이 조용래 위원한테 얘기를 하고 자기한테 다 이제 보고가 들어오는 시기니까 이제 얘기를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또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먼저 일어나. 네네네. 좀 빨리 일어나셨어요. 밥도 안 먹고. 네네. 그리고 가셨어요. 밥을 거의 막 안 드시다시피 하고 가셨어요. 조용래 위원한테 상규 잘 챙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용래 위원하고도 처음 뵈는 이제 어른이니까 이제 좀 어려웠죠.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그다음에 이제 별 깊은 얘기는 안 나눴었고 저도 그러다가 이제 밥 먹고 나서 종로의 한 식당이었는데 거기서 너 시간 되냐 이래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이랬는데 이제 술 한 잔 더 술 괜찮니 이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세종문화회관인가요? 광화문에 있는 게 세종문화회관까지 저희가 갑니다. 거기까지 걸어가가지고 세종문화회관에 옆에 있는 이제 전집에 갑니다. 그래가지고 들어가기 1층 전에 그분이 이제 ATM에서 돈을 뽑으시고 전 옆에서 기다렸고 돈 뽑으시고 이제 전집에서 들어갔는데 상규야 너 누가 와도 괜찮니? 이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랬는데 이제 전화를 하세요. 여기 그 김상규 버닝썬 알지? 그 김상규 지금 나랑 있어 이래가지고 나올래 이래가지고 두 분이 오십니다. 한 분은 이제 MBC 스트레이트 기자 오시고 그 이름 뭐예요? 고은상 기자라는 분이. 고은상. 네네. 또 한 분. 한 분은 이제 그 뮤지컬 제작사 대표고. 그 사람 이야기 안 해도 좋습니다. 네, 그 사람은 이제 유명 대한민국 유명 드라마 영화 제작하신 분이라 들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도 처음 본 거죠, 둘 다. 네, 세 분 다 그날 처음 뵀었고. 근데 그날 솔직히 전 되게 기분이 좀 그랬었어요. 그 사람들. 묘했겠네, 그죠? 그러니까 저를 되게 억측을 많이 얘기하셔서 오신 분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 둘이가 와서는 어떤 목적이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엄청 왜냐하면 떠봤어요. 처음 만남, 저도 조용래도 처음 만났는데. 네네네 맞아요. 그다음에 MBC 기자 한 명이랑 또 문화계에서 그 각종 이 뮤지컬이나 이런 걸 하는 PD를 또 부르고 제작자를.
그러면 결국은 김상규 씨가 어차피 문학에 있는 인물이고 네, 이러니까 맞습니다. 또 그런 걸 겨냥해서 하나는 불른 것 같고 네, 네, 맞습니다. 하나는 기자는 좀 더 이제 공신력이 있는 MBC라는 네. 공영 방송의 기자를 또 등장시켜가 네. 지금 하는 부분이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저 녹취를 다 해놓은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TV조선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내부 그 고발자들에 대해서 폭로를 하고 취재하는 와중에 뭐 제 녹취본 같은 걸 막 주고 했대요. 저 사람들이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녹취도 하고 네, 그러려고 왔네. 그러니까 이제부터 얘기들이 되게 위험하게 해요. 그러니까 술도 좀 이제 계속 먹었어. 엄청 먹였어요. 엄청 저를. 먹이고. 네네. 그러니까 술 취한 상태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녹취가 된 것 같아. 네. 말이죠. 처음엔 그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잘했다 하면서 예, 예. 이제 술 어른들이니까 이제 제가 막걸리 이제 따라드리고 술 저도 이제 예. 받아 먹고 하다가 점점 얘기가 너도 마약한 거 아니냐 몰고 가는 거예요 저를. 그 영화 제작사 대표는 예. 저한테 엄청 부산 분이셨던 것 같아 엄청 세게 몰고 가요. 그래서 저는 아니다 너 친구들도 거기서 마약한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아니다 그래가지고 니도 똑같은 놈 같은데 계속 그렇게 술 먹여가지고 좀 그렇게 분위기를 좀 몰아가셨었고 옆에 MBC 기자분은 이제 되게 좀 순하게 느낌으로 그냥 제 얘기 막 들어주시고 자기가 좀 궁금한 게 있다 이러면서 이제 계속 물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제보를 받냐 어떻게 했냐 어떻게 이걸 절차 터뜨렸냐 이런 거 네 물어보고. 그런 걸 많이 물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옆에서 그 조영래 위원은 힘든 거 있으면 나한테 뭐 많이 얘기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세 명이 약간 이 좀 역할 분담을 포지션이 완전히 했네. 한 달랐어요. 사람은 이 사람이 네. 뭐 어디서 뭘 듣고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아주 점잖게 묻고 네 맞습니다. 한 사람 마약하지 않았냐고 해가지고 행여라도 술김에 그럼 또 그때 좀 이렇게 하지. 사상 검증을 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그리고 또 느끼기엔 한쪽은 그랬어요. 이제 네. 자기가 마치 챙기는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배드캅, 국캅 역할을 철저하게 나눠가 네. 술을 먹인 상태에서 맞습니다. 가네요. 그리고 그때 또 저한테 너가 원하는 게 뭐냐? 돈이냐? 아니면 권력이냐? 뭐 정치적인 뭐 그런 생각이 있냐? 이런 걸 물어보세요. 되게 상식적으로 그만해야 될 건데 왜 자꾸 세게 나오느냐는 부분이 이제 궁금했겠지. 네. 그래서 저는 얘기했어요. 그냥 음. 좀 순수성이다. 그냥 여성 피해자들이 많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받는데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냐. 이게 문화계에서 10년 동안 악습으로 저는 10년 전부터 이 바닥에서 일을 해보면서 알고 있는데 아무도 안 하지 않냐. 그래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아쉬울 게 없다. 저는 제가 스스로 돈도 벌 줄 알고 저는 좀 외국 나가서 일할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좀 저도 좀 욱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저를 압박을 하니까 저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분들께서 이제 그래 너 뭐 잘 그 시간이 뭐 거의 새벽 해 뜰 때까지 마신 것 같아요. 한 4시 이 정도까지 마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보통 사람이면 막걸리를 그렇게 엄청 먹었어요. 그러니까 전 집에 진짜. 가서 뭐 막걸리가 제일 숙취가 심한 건데 이분들은 이제 한 잔씩만 하고 어느 정도로 마셨냐면 이 한 분이랑 저 막 계속 마시고 이 한 분이랑 계속 마시고 그러니까 근데 집중 공략이네. 엄청 먹였어. 근데 저도 그렇게 하는 걸 알았고 제가 근데 건설사 어른들이랑 광고할 때도 낮부터 고량주 먹여도 제가 안 취해요. 술이 세구나. 여기서 뭐 취하면 안 된다 의 생각을 하면은 그래도 이제 어른들이랑 마실 때는 안 취하려고 하는데 와 이 사상 검증하려고 하시는구나 딱 알아차렸죠. 이제 그리고 또 광고하고 이러니까 어른들이 술 먹일 때 왜 먹이는지 아는데 뭔가 제 생각을 계속 끄집어내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진짜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전혀 그런 생각 없고 저는 전 이런 일도 하고 있고 순수하게 사는 친구다 얘기했더니 아 그래 내가 그분이 이제 영화 제작사 대표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진짜 이상한 놈이라 들었는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뭐 생각보다 멀쩡한 놈이네 이러면서 사실 내가 윤총경이랑 친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끼리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 얘기 나왔을 때 어떻게 될지 다 알고 있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 전에 그 안민석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저한테 그 술자리 가기 전에도 너 이거 카톡방 누가 터뜨려 준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음에 같이 볼 거야 이러면서 너 걔한테 고마워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SBS 강경윤 기자가 터뜨린 게 있는데 양측에서 터졌어요. 강경윤 기자 측, 방정현 변호사 측. 그래서 일단은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상해가지고
근데 이제 뭐 포렌식 업체다 이런. 그게 여기서 카톡방이라는 거는 정준영과 네, 정준영 카톡방. 최정연, 네. 그 같은 연예인들 그게 터지면서 네. 이게 이제 더 불거지다. 네. 도와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상은 도와준 게 아니라 이 사태의 방향을 엉뚱하게 그렇죠. 사건을 엉뚱하게 비본질적인 사건으로 버닝썬을 덮으려고 맞습니다. 터진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아까 그 의원 안민석이나 네. 또 거기 왔던 네. 무슨 뭐 영화 제작자라는 사람은 네. 자기들이 마치 이걸 터져가지고 네, 맞아요. 김상교 씨 문제로 하여금 네, 부각될 수 있게끔 도와준 것처럼 이야기를 고마워하라고 본인들한테 하라더라고요. 자, 이 부분에 핵심적인 게 있어요. 자, 지금 여권의 좌파들이 스스로 이 문제를 터뜨렸다라는 것을 지금 자백하는 거예요. 카카오톡에. 네네. 그래서 이 사건을 일종의 물타기를 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 논리대로 끌고 가서 만약에 서영득 씨가 맞았다 이랬다면 이제 그분이 그냥 애꿎게 그쵸. 뒤집어 쓰는 거지. 그쵸. 그리고 서현덕 씨 그다음에 YG 그다음 곽상돈 황교안 대표까지 그 라인까지 만들어 놨었으니까 정치 공작 분명히 이거는 제대로 시도를 했었죠. 예, 그래서 이제 했는데 자, 그래가 그 새벽까지 어떻게 버텼어요? 그리고 와서 또 돌아가기 전에 이제 제가 건달들한테도 좀 위협을 받고 이랬었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도 찾아오고 했었거든요. 합의 종용하면서. 근데 이제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뭐 얘가 상교하면서 지켜줘하면서 그 칠성파라고 그 당시 사람은 그랬어요. 칠성파 부산에서 제일 유명한 그러면 칠성파 이야기했으면 틀림없이 부산 출신이라는 영화 제작자가 그거 핸드폰을 했겠네. 네. 그 사람이 그 부산 출신 깡패 조직이거든. 그래서 이제 영상 통화 시켜주면서 얘가 상교해 이러면서 얘 무슨 일 있으면 너가 지켜줘. 제가 그래서 술 좀 그때 좀 그래도 술 좀 됐는데서 안녕하세요. 갈 때쯤 돼가지고 예 안녕하세요. 그래서 제가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냥 딱 자리 마무리하고 제가 집에 돌아왔죠. 그러면 그걸 하필이면 조폭을 통해서 지켜줘야죠 하는 거는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이 칠성파도 주무르니까 너 알아서 해라는 협박일 수도 있네. 전 다음 날 집에 와서 진짜 머리가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이 사람들 때문에. 이 만난. 그러니까 괴롭힘을 당한 느낌이 받는 거예요. 교묘하게 괴롭힘을 당한 거죠. 왜 이렇게까지 나한테 억측을 넣고 내 친구들을 몰아가고 괜히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게 잘 만난 건지 안 만난 건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에 이 사건의 본질이 담겨 있는 순간이에요. 지금 앞으로 이후에 어떤 것보다도 여기에 본질이 있다. 왜 안민석이가 바쁠 건데 등장했고 왜 또 저기 최순실이 집안의 원수인 조영래가 등장을 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서영덕이를 인정하라고 했어요. 만약에 김상교 씨가 맞다고 했으면 아마 서영덕 씨는 인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오늘 맞은 사람이 맞다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버닝썬이 최순실로 가버리는 거예요. 맞다 그러고 경찰은 CCTV 꾸준히 없다 그러고 그 약간 흐릿한 그거 가지고 그럼 그 사람이 서영덕이라고 하는 순간에 이 사건은 다시 최순실로 뺏기는 거예요. 그럼 최순실의 그 사건 때 설치고 다니던 안민석이가 또다시 버닝썬은 배경은 최순실이다. 또 이래 가는 거지. 이 사람들은 계속 300조를 찾아야 된다 했어요 저한테. 그 300조 참. 300조가 있다고 얘네가 숨겨둔 게 300조가 있는 그 300조를 찾을 수 있는 기회라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김상교 씨 맞은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러면 그자들이 오고 또 안민석이가 중간에 이제 지 앞에서 저기 최순실 조카를 이렇게 팬 사람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긋나니까 이제 일어나서 가버리면서 이제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서 이제 두 사람을 대신 등장시켜가 밤새도록 이것저것을 다 지금 압박을 하고 하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럴 만하게 매달린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거기 거기에서 클럽에서 벌어졌던 폭행 사고고 경찰이 잘못 수습한 사고면 정권 입장으로서는 잘라버리면 되잖아요. 단순한 폭행 사고고 이러면 그 팬 경찰들만 징계하고 그리고 남은 부분은 잘라버리면 되잖아요. 승리나 뭐 유인석이 정도야 정권 입장에서 봤을 때 상식적으로 보면 연예인 그거 아무것도 안 제일 천한 게 연예인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팬 사람이 딴 사람이라고 방향을 돌리고 이걸 또 대중적으로 만만한 최순실 조카 문제로 넘기려고 시도를 공작을 하고 그렇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저는 처음에 폭행 당했었을 때 경찰이 너무 이제
너무 조작하면서 덮을라 해가지고 첫 번째 이슈로 그냥 검경 수사권 조정이랑 공수처 설립 때문에 이 정부에서 그거를 좀 막으려고 네, 경찰 힘을 키워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불리하게 정치적으로 되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좀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또 펀드가 전 청와대 민정실까지 이어질이라 좀 어느 정도 예측을 했어요. 그런 제보들도 많이 받았었고, 그래서 지금도 청와대 펀드 문제가 많지만 그 당시에 버닝썬 펀드, 지금도 이제 뭐 금융업계 관계자들이나 이제 건설사 대표들이 많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옵티머스 관련해서도 그 당시에도 클럽에 ATM 대표, 건설사 대표, 그리고 펀드, 금융업계 사람들이 이제 접대를 많이 받았다고 했으니. 클럽의 ATM이 뭐죠? ATM이 그 현금 일치입니다. 현금 일치 운영하는 회사 그런 대표. 회사들, 제2금융권, 제3금융권 대출회사 대표들, 돈 관련된 사람들, 현금이 움직이는. 자, 그래서 이게 단순 폭행이나 연예인들 동영상 성폭행, 마약을 탈세를 넘어서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자꾸 이걸 캐고 다니다가 그 부분이 등장할까봐 우려해서 대통령은 며칠 전에 장학순이라고 영 관계도 없는 김학의와 장자인을 같이 끌어들이고 윤지호가 갑자기 캐나다에서 날라오고, 그때 윤 총경이 돈 받은 게 터진 다음에였어요. 그러니까 찾아왔는데 윤규균이 민정실에서 일했으니까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을까 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제 이 윤규근 문제가 단순히 뭐 윤규근이 돈 받았다라는 소문 돌던 거 이런 부분을 넘어서서 그때 뭐 소문이었죠. 이제 이후에 한참 뒤에 이 뭡니까 아까 말한 그 노건 CNI에서부터 주식을 뭐 받았다 이렇게 나왔지만 맞습니다. 기분스 그때만 해도 소문에 불과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위로 올라갔을 때 자기들이 정말로 감추어야 될 심각한 부분이 어딘가에 있었다. 그것 때문에 본인은 이제 조각을 맞추어가는 수준에 불과했지만 맞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자기들이 저질른 쪽에서는 저게 본질로 지금 접근에 들어오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고 조기에 이걸 차단하고 격리시키고 해유해서 우리 편에 갖다 놓고 엉뚱한 대로 몰아서 최순실 조카 사건으로 만들어버리면 그게 제일 좋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컨트롤하는 걸 되면 일단 김상규 씨는 하나 선택을 해버렸으니까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가버리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의 뭐라고 할까, 위력과실 모임 이런 데나 끌고 다니면서 코끼야서 그냥 적당히 내버려 두는 쪽으로 가려고 했다. 이렇게 지금 비춰져요. 자, 그래서 오늘 그 한 가지 종로에서 있었던 모임이 이제 이 세종문화회관 뒤에 막걸리 전집으로 넘어가고 거기에 이제 MBC 기자가 등장하고 거기에 이제 그 또 영화 제작자, 뮤지컬 영화 제작자가 등장하면서 이 사태를 이렇게 방향을 꼬아가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나 이걸 이제 2부에서 펀드 부분 관련해서 의논을 좀 해보겠습니다. 뭔가 권력의 본질에 접근해 가는 듯한 느낌을 받으니까 이걸 왜곡시켜서 만만한 최순실 조카 사건으로 만들려고 했고 거기에 최순실의 이제 이복 조카가 등장까지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사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요 언제든지 여기에 출연해서 아까 언급됐던 뭐 오마이뉴스 기자나 MBC 기자나 다 연락 주세요. 여기서 출연해서 또 따져 보도록 해줄 거니까 대담을. 그래서 자신이 있으면 나와요. 다 나오시고 조영래 씨도 나오고 다 나와요. 안민석 의원도 김상규 씨도 토론할 준비가 돼 있죠. 나오면. 저는 그러니까 얼마든지 나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딴소리 하지 말길 바래요. 자, 그래서 오늘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찰의 어떤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 뉴핑에 경찰 회원도 많고요. 순수하고 착한 성실한 경찰분들도 엄청 많습니다. 다만 일부 미꾸라지가 권력에 빌붙거나 부패한 이 암흑 세계에 빌붙어서 경찰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를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자, 오늘 1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